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스크루지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스크루지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그 뒷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다가 속 사정을 알고 그랬구나 네. 하면서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계신 일하는 사람들이 만났던 다양한 기후변화 현장 그 이야기를 좀 조금씩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카센터 직원이 만난 기후위기 또 물류센터 직원이 만난 기후변화 어떨까요, 그게? 이게 경기도 싱크탱크죠. 경기연구원이 오늘 놀라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경기도 내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라는 제목의 한 3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경기도 내 기후 불평등 문제를 샅샅이 이렇게 살펴본 그런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이 워낙 그 분량이 많고 또 심도 깊은 내용이어가지고 다 소개는 못 드리는데 이 중에서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경기도 내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기후변화를 겪고 있었구나. 네, 네.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딱 찍어서 연구자들이 그 종사자들을 심층 면접해서 얻어낸 구술 자료 네. 요약해서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정비도 기후변화에 민감합니다. 어떨까요? 정비업체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 업종도 기후에 민감하다라고 답을 했대요. 네. 이 자동차라는 기계 자체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시는 게 폭염 때 냉각기가 고장납니다. 혹한 때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이 생기고 네. 또 습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고장률이 높아지는데 네. 문제는 이거를 정비하러 이렇게 딱 이렇게 오면은 이분들이 엔지니어들이 이 외부 실외 작업이 병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늘 바닥에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미끄럽다는 거예요. 네, 네. 폭우가 내리면은 미끄럼 사고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자체가 금속 덩어리여서 폭염이나 한파 발생 시 더 뜨겁거나 더 차가워져서 다루기 어렵다. 네. 또 소음을 방지하는 머플러 같은 경우도 심지어 폭염 때 200도를 넘기기도 한대요. 그래서 머플러 작업 때는 여름철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네요. 금속 덩어리가 폭염이나 한파 때 이게 멀쩡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업종은 물류센터인데요. 네. 사실 경기도 곳곳에 물류센터가 집중돼 있잖아요.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여주에도 네. 많고 이천에도 많고. 근데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창고라서요. 사람이 일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물건을 위한 장소니까. 아이고. 건물이 아니라 창고래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기 힘든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여름에는 35도에서 40도까지 치솟아서 직원들이 이 안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근무를 한다 그래요. 네네. 특히 천정도 높고 2층 구조가 공기순환이 부족해서 더위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겨울에는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하고 비슷해서 네. 영하 23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습하고 덥고 통풍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게실이라도 그나마 갖춰진 곳은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설치돼 있는데 소규모 물류센터는 작업 환경이 더 열악하더라. 그리고 그 물류센터에서 집화 작업을 할 때는 휴게실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데서 그냥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 돼 있는 그나마 일하는 분들을 위하는 대규모 사업장들도 있으나 네. 소규모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그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이것도 기후 격차로 보는 겁니다. 그렇네요. 카센터, 물류센터.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대목만 봐도 이 정도 업종까지도 기후에 영향을 받는구나. 보통은 이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만 생각하는데 그렇네요.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건설 노동자는 야외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후에 또 농민들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민감한 직업이죠. 그중에 특히 플랜트 건설 현장이 가장 기후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뭘 짓는 것이죠. 공장을 짓거나 이런 걸 짓는데 한 플랜트 노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3년 전부터 봄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부터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사례를 옆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봄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네. 간절기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서도 또 시멘트나 철근 이런 자재에서 복사열이 발생해서 그래요. 더 뜨겁죠. 더 뜨겁다. 또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도 기후 변화를 호소하는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좀 낫지 않으실까? 안에서 일을 내부로 분류는 돼 있지만은 창문이 없이 개방된 공간이라서 아무것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온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진다. 근데 문제는 휴게시설 같은 근로 조건이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성 근로자들은 여성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본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대요. 아이고. 그래서 인근의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물을 일부러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자주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정부 공고가 폭염 시 물을 많이 드세요 하는데 화장실까지 너무 멀어서 아예 물을 안 드신대요. 네, 화장실 안 가시려고. 또 폭염에 대처하려고 새벽 5시부터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감독자가 없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 하청업체 또 성별로 요런 격차가 심해지는데도 문제는 최저가 입찰제나 또 엄격한 공사기관의 제약 조건 속에서 혹독한 환경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이 공사비 아끼려고 기간 단축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도 첨단 업체에서 철강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더운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근데도 너무 덥다. 왜냐하면 선반이나 용접같이 쇠붙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열을 이용하잖아요. 용접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업장에 위험 요소도 많고 온도가 높아져서 고글을 착용하고 일을 하는데 땀을 닦다가 용접 과정에서 철가루가 눈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빈번하다. 너무 더워서. 또 폭염 때는 정말 작업장이 더워서 견디기 어렵다. 쇠 많이 쓰고 열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래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뭐 폭염이나 한파 대응하는 음료, 쿨 조끼, 소금, 생수, 두꺼운 점퍼 등이 제공되는 회사도 있으나 전혀 없는 회사도 있다. 그렇겠죠. 예, 중소업체 간에도 편차가 크다. 여기도 하청업체 있을 테고. 또 다른 분들은 공공근로 노동자들이신데요. 보통 보면 청소, 공원관리, 폐기물 선별 이런 공공 필수 노동 종사자들도 기후변화 경험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분들도 외부에서 많이 일을 하시겠죠. 예,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참 그 기후 대응의 하나인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기후 위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도 물류센터 같은 환경일까요? 예, 그러니까 우선 하루만 일을 안 해도 난리가 난대요. 쓰레기가 쌓여서 매일 선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게차 같은 중장비나 유압장치 기계가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런 쇠붙이들은 더운 날이면 80도에서 9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대요. 이렇게 과열된 기계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열에 취약하고 집게차도 차량인데 에어컨이 없대요. 이거는 사람들이 일할 때 쓴다고 생각하고 그 에어컨을 안 만들었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에어컨 달린 집게차도 출시됐다는 말은 들었으나 대부분 예전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더울까요? 더구나 이제 재활용된 스티로폼 소재 이게 뜨겁죠. 하얗잖아요. 빛 반사율이 높아서 열과 눈부심률이 더 증폭된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다가 폭염 시에 쓰러져서 식염 포도당이나 냉수를 마시다 가는 사고도 종종 목격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짧게만 소개를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왜 에어컨이 없을까? 에어컨을 많이 설치하셨대요. 근데
에어컨 밑에만 시원하대요. 아, 그렇죠. 이 요리하면서 이 전체가 뜨거우니까.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인덕션으로 많이 교체를 해주셨는데, 네. 그냥 겉보기에는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 에어컨도 있고 인덕션도 있고. 에어컨은 에어컨 밑에만 시원하고, 네. 막 국이 끓고 막 튀김이 그 앞은 부글부글하고 막 덥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름이 길어져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또 국과 같은 튀김이나 국과 같은 음식 가열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지도 않고, 특히 이제 세척실 같은 경우 기계가 계속 돌아가서 덥고 현기증이 나고 땀띠 난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일하면은 곳곳에 어떤 상처, 그리고 저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선생님들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래서 보고서는 이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기후 격차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 간이요. 첫 번째, 경기도 31개 시군을 봐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10%의 지역이 하위 6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하대요. 두 번째, 기후위기,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과 피해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주 같은 북동부 도농 복합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낮은데 홍수나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하다. 크고. 고소득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회복력 격차도 심하다. 역시 고소득 지역이 네, 빨리 회복되나요? 고소득 지역은 기후위기가 와서 빠르게 회복을 하는데 낮은 지역은 훨씬 더 많은 타격을 입어가지고 힘들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책 대안으로는 이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기 아리백도 좀 확대 재편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굉장히 아리백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취약한 모두에 대한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으로 재생에너지를 좀 더 공격적이고 약자 중심으로 폭넓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생에너지를. 예.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다음에 또 그 연구를 총괄하신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모셔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연구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